네. 국제 e스포츠 페스티벌 2021 하스스톤 데이 3 3, 4위전 그리고 결승전 경기로 인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진행을 맡은 슬시오 정한슬이고요. 옆에는 서정원 해설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보내드렸던 4강 경기에서는 한국인 선수가 3명 전원 생존이라는 정말 놀라운 기록을 세웠는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국 선수들의 내전 결승까지 성사를 시켰거든요. 네, 정말 쟁쟁한 선수들이 많았음에도 한국인 선수 모두 다 생존한 게 정말 전 놀랍습니다. 그렇죠. 역시 그리고 이 JWC 선수의 좀 도약을 기대해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네, 저희가 네. 달라라멘 선수와 오스티나토 선수가 좀 이름값도 있고 그리고 랭크에서도 많이 보이는 좀 잘하는 선수로 알려져 있어서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좀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으로 기대하지 않았던 JWC 선수가 올라오면서 로열 로더까지도 좀 기대해보게 됐네요. 역시 하스스톤은 특히나 이 대회 특성상 좀 이름 없던 무명의 선수가 정말 좋은 플레이 보여주면서 결승 혹은 높은 무대에 올라가는 모습을 종종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요. 네. JWC 선수가 정말 기대 이상으로 잘해주면서 이 선수의 기대치가 정말 많이 올라갔고요. 네. 이 선수가 역시 특이한 덱인 집결사제를 사용해주면서 이 선수만의 시그니처 픽이 좀 존재했죠. 그렇죠. 집결사제에서 그때 그 세데크 한 마리를 키워서 좀 OTK 학살을 잡아내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가 약간 반 농담 삼아서 했던 트로그 vs 반 트로그 느낌의 결승전이 정말 완성이 됐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달라라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좀 컨트롤 적용 느낌의 OTK 약사, 모자키 법사 그리고 올빼미 흑마법사 퀘스트 도적을 가져왔다고 보면은 JWC 선수는 좀 트로그를 넣어오면서 좀 오히려 그걸 좀 카운터 쳐보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보여지고요. 네, 쉽게 설명하면 창대 방패의 결승전이라고 그렇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3, 4위전을 준비하고 있는 오스티나토 선수와 어제 명예한국인으로 등극한 떡볶이 선수. 네, 네, 이 두 선수의 경기도 역시 재밌는데요. 떡볶이 선수는 갈방가르 컨트롤 전사라는 정말 재밌는 덱을 가지고 오면서 저희의 기대를 정말 많이 이끌어냈고요. 트로그 드루이드까지도 저희가 어제 볼 수 있나 했는데 밴이 당했거든요. 네. 오늘은 밴을 좀 안 당해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트로그 드렉타르 드루이드가 정말 포텐셜이 넘쳐서 좀 동전 드렉타르만 성공하던가 아니면 좀 핸들을 모아서 드렉타르 이후에 좀 거프와 함께 버프가 들어간다면 이게 잘 풀리면 절대 막을 수가 없는 덱이거든요. 네, 자 이제 저희는 개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금요일부터 시작한 대회가 오늘 마지막 3, 4위전과 결승전만을 남겨두고 있고요. 그리고 상금 프라이즈풀 여기서 4등이 없거든요. 아, 4등. 그렇다는 건 3, 4위전은 어떻게 보면 결승보다 치열할 수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제가 대회를 할 때도 보통 높은 곳에서의 그 긴장도보다 상금을 받냐 못 받냐의 그 기로에 서 있는 그런 경기가 더 긴장이 많이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 4위전도 정말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어제 있었던 대진표 살펴보시면 4강 어제 세미파이널에서는 JWC 선수가 오스티나토 선수를 3대1로 꺾고 먼저 결승에 진출했고요. 달라라멘 선수도 떡볶이 선수를 3대2로 꺾고 이렇게 대진표가 완성이 됐고요. 이제 오늘 3, 4위전을 먼저 진행한 후에 결승전을 진행하는데요. 이제 결승전에서는 한국인 선수들의 결승전이다 보니까 네, 이 선수들이 오프라인 무대에 직접 와서 경기를 한다고 합니다. 네. 저희도 와서 전달을 받았는데 이게 확실히 캠으로 보는 맛이 있거든요. 하스스톤 대회는. 네, 이제 선수들이 탑덱을 당했을 때나 네, 혹은 본인 실수를 했을 때나 이럴 때 저희가 표정을 보면서 같이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무대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3, 4위전인 떡볶이 선수도 어떻게 보면은 아이디만 보면은 네. 다 한국인 매치라고 해도 믿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떡볶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제 갈반가르 OTK 전사가 졸업을 못하면서 아쉽게 패배를 했는데요. 오늘은 그 콤보를 볼 수 있을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 떡볶이 선수와 하는 오스티나토 선수가 오프라인 무대에 직접 와서 경기를 한다고 합니다. 아, 네. 3, 4위전도 오프라인 경기를 진행을 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저희가 이제 매치업을 순서를 먼저 살펴봤는데요. 네. 3, 4위전인 오스티나토 선수와 떡볶이 선수의 먼저 경기가 있은 직후에 오프라인으로 한국 내전 결승 JWC 선수와 달라라멘 선수의 결승전까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덱을 좀 살펴볼까요? 네. 떡볶이 선수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갈방가르 전사, OTK 약사, 어그로 기사와 트로그드루라는 약간 본인만의 약간 시그니처 덱들이 확실히 있는 라인업이고 네. 오스티나토 선수도
정말 특이해요. 탈지능마, 모자키 법사, 목조르기 그리고 OTK 약사 이렇게 준비를 해왔거든요. 네. 아무래도 떡볶이 선수의 갈반가르 덱에 초점을 안 맞출 수가 없겠는데요. 갈반가르 덱이 그래도 올빼미 덱보다는 상대의 탈진흑마가 조금 더 비교적 좀 잡기 수월하고, 그리고 목조르기 덱 상대로도 방어도를 많이 쌓으면 좀 못 이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오스티나토 선수 대 떡볶이 선수의 3, 4위전 첫 번째 매치고요. 모자키 법사 대 OTK 약사의 경기로 시작을 하네요. 서로의 배는 기사와 흑마법사가 됐습니다. 일단 모자키 덱과 OTK 학사가 만나면 OTK 학사가 좀 기분이 좀 더 좋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짚기 전에 일단 주문술사의 흐름이 지금 잡혀 있거든요. 네, 주문술사의 흐름을 일단 사용을 하게 되면은 활공을 맞더라도 주문술사의 흐름으로 주문의 코스트가 줄여진 상태로 다시 주문이 나오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카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자키를 들고 갔거든요. 이게 활공에는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지만 네. 어떤 카드를 든다 하더라도 활공에 대한 대비책은 안 돼 있는 상황이고 흐름을 믿고 그냥 모자키까지 가지고 가서 활공 없이 퀘스트를 깰 때 빠르게 오히려 역회각을 보겠다는 좀 공격적인 멀리건으로 보입니다. 네, 활공을 사용할 수 없다면은 좀 의외로 빠른 타이밍에 킬각이 나올 수도 있겠어요. 지금 떡볶이 선수가 고민하는 거는 김이남의 인장은 미룰수록 좋지 않기 때문에 네, 인장을 하는데, 사실 오라를 먼저 사용한 다음에 다음 턴에 영혼 시야를 뚫고 네, 그 다음에 길드 상인을 교환성으로 사용하면서 네. 퀘스트를 건너 가볼까도 잠깐 고민한 것 같거든요. 네, 일단 그렇더라도 길드 상인과 영혼 시야를 사용해도 바로 퀘스트가 클리어 되니까 일단은 좀 빠르게 퀘스트를 깨주고 싶은 모습이에요. 김이남의 인장으로 받은 카드는 비전술사. 일단은 퀘스트 진행에는 도움이 안 되는 카드고요. 어떤 카드가 들어오는지 좀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영혼 시야가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러면은 영혼 시야를 이제 추방자를 받지 않고 한 장을 채우는 용도로 사용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기분 좋은 퀘스트 클리어는 아니었어요. 네, 일단은 일관문을 지나가긴 했지만 지금 들고 있는 핸드로는 계속해서 빠른 퀘스트 진행은 좀 어려워 보이거든요. 이게 진짜 꽉 막혔어요. 이제 앞으로 정말 오른쪽 카드에 의존을 많이 해야 되는 핸드인데 네, 떡볶이 선수는 오른쪽에서 활공을 정말로 원할 것 같습니다. 오스티나토 선수는 지금 고민하는 거는 아마도 그런 거인 것 같아요. 활공을 의식한다면 네, 되게 신비한 지능을 오히려 활공으로 들어갔을 때 드로우를 다시 땡길 수 있는 카드를 남겨둘까 그렇죠. 고민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사실 지능의 리턴은 확실하거든요. 지금 들어간다 하면 흐름이 들어가 있는 두 장을 받는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마나 코스트도 딱 3코스트에 딱 3마나를 써주면은 그거만큼 깔끔한 게 없습니다. 근데 지능을 쓰지 않는다면 룬세김 구슬로 가야 할 텐데 그렇게 해서 받는 이마나 발견이 생성이 그렇게 좋을 것 같진 않거든요. 이건 고민을 많이 해준 다음에 지능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고민을 해주지만 일단은 모자키도 핸드에 있기 때문에 빠른 좀 사이클을 위해서 지능을 써준 모습입니다. 다중 주문술사까지 나왔고요. 이렇게 된다면 할 플레이가 생긴다면 다중 주문술사를 좀 남겨놓는 쪽으로 아마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스티나토 선수도 떡볶이 선수가 저렇게 플레이를 하는 걸 보면 이게 당장에 활공은 없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혹은 지금 왼쪽 오라를 털었기 때문에 네, 왼쪽에 있는 저 카드가 활공이라는 생각도 충분히 해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더더욱 다중 주문술사를 내는 것엔 좀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또 김이남의 인장을 건 거를 봐서 지금 현대에는 활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요. 자, 고민이 많은 오스티나토 선수 역시 선택지는 두 장 중에 하나거든요. 다중 주문술사 혹은 룬세김 구슬로 발견. 네, 아니면은 몰아치는 열기를 통해서 한 장을 좀 더 받아볼 수도 있겠네요. 몰아치는 열기를 털고 나서 다중 주문술사. 네, 아, 근데 정말 이 턴은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특히나 오스티나토 선수가 직접 와서 경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어제 있었던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무대보다는 좀 더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선수들이 좀 원래 자기가 플레이하던 환경보다 오프라인에서 오면은 좀 더 긴장을 해서 원래 플레이가 못 나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러면 열기 다중 주문술사 쪽으로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네, 선수가 너무 최악의 상황만 고려하지 않고 내 할 플레이를 좀 하면서 공격적으로 가겠다인데 오스티나토 선수가 좀 확실히 플레이에 일관성이 있네요. 그렇죠. 일단 모자키를 처음부터 핸드에 들고 간 것부터 조금은 불리한 매치를 이기는 방법을 잘 아는 것 같습니다. 김남의 인장으로 받는 카드는 길드 상인.
다음 카드도 중요한데요. 고개. 이러면 두 번째 관문까지는 지나가겠네요. 여기서 시야를 한번 노려보고요. 시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고개. 그리고 저 이중도야가 이제 쓰지 않고 있다가 네. 언제든지 활공을 노려보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겠죠. 네, 마지막 관문을 떡볶이 선수는 활공으로 정말 지나가고 싶을 거기 때문에 좀 중요한 카드가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여기서 고민을 조금 해주나요? 카드를 미리 터는 작업을 좀 고민하는 것 같은데 길드 상인을 교환할까 말까 좀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영웅이에요. 이렇게 되면 다음 턴에 떡볶이 선수의 이중도약에서 활공이 나오냐 안 나오냐가 거의 좀 승부를 가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스티나토 선수는 아마도 샘물을 쓴다면 오코스트를 털고 네. 그 다음 턴에는 좀 라인을 만드는 게 좋겠는데요. 지금 어차피 모자키와 샘물은 같이 사용되긴 힘들기 때문에 네. 일단은 핸들을 조금 더 확보를 해야지 킬각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니면 다음 턴엔 진짜 활공을 하면서 네. 쿨트러스를 받는 게 악마 사냥꾼의 제일 센 빌드니까 그걸 좀 확실히 의식해주면 되겠습니다. 맑은 샘물 한 장은 남겨놓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룬색임 구슬을 통해서 주문을 발견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저는 룬색임 구슬로 네. 어차피 지금 당장 깔끔한 플레이가 보이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룬색임 구슬로 마법 차단 같은 걸 확인해 만들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죠. 지금 당장에 맑은 샘물을 쓸 게 아니라면 룬색임 구슬로 발견을 일단 해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선수가 확실히 의식을 하고 있어요. 샘물 네. 한 장 정도 되게 남겨놔야 활공을 맞았을 때 내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건 의식을 계속 했거든요. 일단 당장에는 활공에 상당히 취약한 핸드가 됐어요. 이중도약으로 먼저 확인하고 이거는 정말 많은 시도를 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들어오자마자 바로 활공을 시전해버리는 떡볶이 선수예요. 핸드 다 압수당했어요 지금. 생각도 안 하고 했거든요. 정말 활공만을 기다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번 턴에 실패했어. 방금 서치에 실패했어도 네. 두 장의 리다리 탐구 발견과 한 장의 교환까지 가능했기 때문에 네. 정말 떡볶이 선수는 확률이 높았습니다. 활공을 찾을. 그래도 오스티나토 선수의 손에 다중 주문술사가 들어온 건 정말 다행이에요. 진짜 다행입니다. 이게 먼저 저 다중 주문술사를 사용한 다음에 네. 쿨트러스 턴이 한번 가지고 그 다음 턴에 쿨트러스가 바로 킬각을 보지 않는다면 오자키 쪽도 충분히 할만 하거든요. 그렇죠. 아직 기회가 없는 게 아닙니다. 마나우스 이러면 룬색인 구슬이 이코스트이기 때문에 여기서 드로우 카드 하나 만들어두는 게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가장 좋은 거는 뭐 맑은 샘물 정도가 되겠죠. 고민 많이 해주는 모습. 근데 코스트가 높은 카드이기 때문에 네. 룬색인 구슬을 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1코스트 저 3장은 모자키가 나오면 바로 달리면서 3번의 주문 딜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룬색인 구슬의 딜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핸들을 조금 더 보충을 해놔야 모자키로 원턴킬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룬색임 구슬로 드로우 카드를 발견하고 싶을 겁니다. 그쵸. 그리고 쿨트러스가 나간다고 한들 네. 쿨트러스 플러스 활공이 다음 턴에 바로 되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다음 턴 서치 그 다음 턴 최소 킬을 본인도 그려야 할 것 같고요. 여기선 태고학 탐구가 좀 괜찮아 보이네요. 네, 가장 좀 낮은 코스트의 주문을 골라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 쿨트러스와 함께 엄니간 동자 영웅 능력으로 문제를 긁어주겠죠. 일단 당장에 보이는 것으로 떡볶이 선수도 좀 사이클이 잘 되는 핸드는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오스티나토 선수도 킬각 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물고 이런 상황에서는 벼락치기를 쓰는 건 사실 좀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벼락치기는 어떻게 보면 좀 모자키의 필살기 파츠와 같은 느낌이어서 좀 아껴주고 싶을 것 같아요. 일단 쿨트러스를 남겨둔 상태에서 네. 태고학 탐구를 먼저 사용해서 길드 상인으로 교환성을 노려보는 방법이 있겠고요. 네. 정 안 된다면 벼락치기까지 좀 사용을 하면서 차라리 여러 장 순환을 시키는 게 흐름이 들어가 있는 지금 상황에선 좀 더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길드상이 나왔고요. 길드 상인 나왔습니다. 이러면 길드 상인 쪽을 교환해 보겠죠. 아니면 지금 본체 데미지를 이번 턴에 3데미지 밀어놓고 다음 턴도 치면서 그냥 깜짝 킬각이 되나도 계산을 해보는 것 같거든요. 네, 모자키를 딱 드로우 했을 때도 좀 킬각이 나올 수 있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일단은 교환을 하면서 점화
이러면은 진짜 깜짝 딜을 노려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게 OTK 약사가 2턴 동안 풀리지 않는다면. 네, 오스티나토 선수의 핸드에 지금 남아있는 모든 딜카드가 나와 있는 모습이죠. 순간 빙결 같은 경우는 네. 본인의 모자키에 걸 수도 있고 퇴화의 화살은 타겟이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퇴화의 화살을 먼저 터는 건 굉장히 영리했던 것 같아요. 네, 순간 빙결도 아껴준 판단 정말 좋았어요. 떡볶이 선수 입장에서도 드로우가 마를 수 있었는데 탐욕스러운 입찰 드로우 너무 좋고요. 일단 이쪽은 일기노스를 뽑았는데 정말 다행인 점은 네. 일기노스를 받쳐줄 수 있는 콤보 카드들인 비전술사 2장과 모아그가 전부 줄지 않았다는 점이거든요. 일단 그래도 지옥 비명 장렬은 2장 어, 나왔어요. 지옥 비명장렬 2장이면은 24딜까진 나오거든요. 여기서 들어오는 카드 중요한데 이거는 안광을 털고 네. 다음 턴에 일기노스, 모아그, 비전술사, 지옥 비명장렬 그리고 나서 지옥 비명장렬 타겟이 있다면 가능한데 네, 타겟을 오스티나토 선수가 내준다면은 네, 킬각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일단 2장의 벼락치기가 있었기 때문에 한 장의 벼락치기 근데 좀 많이 풀리지 않는데요. 이게 사실 네. 아무리 많은 재료가 있어도 일기노스와 비슷한 측면이 있잖아요. 일기노스가 잡혀야 킬각을 어떻게든 만들고 네. 모자키가 있어야 만드는데 지금 떡볶이 선수는 일기노스를 확보해둔 그런 그림이고 오스티나토 선수는 지금 아무리 덱을 파도 나오지가 않는데 드로우 카드의 개수도 적어요. 그렇죠. 결국에 모자키가 나와야지만 되는데 초반에 맑은 샘물과 신비한 지능을 통해서 어느 정도 드로우 카드를 소모했는데 거기 활공을 맞아버리니까 좀 순환이 막혀버린 그런 모습입니다. 0코스트 모아그면 이거 킬각이죠? 네. 킬각입니다. 모아그 2장 36들 네. 콤보 나옵니다. 다 주겠죠. 이렇게 되면은 1경기부터 오스티나토 선수가 모자키 법사로 OTK 약사에게 패배를 하게 되면서 좀 좋지 않은 스타트입니다. 네, 떡볶이 선수가 처음에 생각한 상성대로 좀 간 것 같아요. 중요한 턴이었다면 활공이 이중조약으로 나왔던 턴이 좀 많이 떡볶이 선수에게 좋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이렇게 되면은 떡볶이 선수는 트로그드루와 갈반가르 전사가 남아 있는데요. 네. 사실 제가 이 직업을 보면서 생각했을 때는 갈반가르 전사가 나갈 수 있는 덱이 그나마 탈진흑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탈진흑마가 밴을 했기 때문에 갈반가르 전사를 3번 잡는 그림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경기 시작합니다. 떡볶이 선수는 정말 보고 싶었던 트로그 드루이드. 저희가 계속 보고 싶었던 트로그 드렉타르 드루이드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트로그 드루이드로 이제 경기를 진행하는데 또 이제 디스커넥트 이슈가 생기네요. 일단 오스티나토 선수 입장에서 주문술사의 흐름이 들어온 건 너무 좋죠. 맞습니다. 자 불꽃 세일과 주문술사의 흐름이 같이 잡혀 있는데 이 덱은 불꽃 세일을 가져가봐도 괜찮을 수 있는 게 네. 어차피 드렉타르로 이제 필드가 전개된다고 생각한다면 그렇죠. 그 거프의 방향을 직접 조종할 수는 없다 보니까 이제 가져가는 멀리건도 가능할 수 있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이 덱을 저희가 직접 해보면서 느꼈던 건 드렉타르로 2장의 트로그가 나오면 거프로 버프가 되지 않고 네. 그리고 거프가 나온다 한들 거프의 방향이 확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디렉타르의 버프가 다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가장 최악은 사실 버프를 하는데 왜 2장의 개화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 장의 애매한 개화로는 좀 버프 돌리기 힘들고요. 그리고 무쇠 껍질을 사용하기에는 7코스트에 달리면 어차피 다 막혀요. 그래서 이건 드루이드 쪽도 굉장히 머리가 아프거든요. 네, 저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걱정이 되는 건 오스티나토 선수가 저 드루이드를 과연 상대해 본 적이 있을까? 그것도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일반적인 레더 경험에서는 네. 상대 해보기 굉장히 힘든 덱이기 때문에 만나봤을 확률이 정말 극도로 적기 때문에 좀 대처법을 잘 알고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런 매치는 보통 이제 이미지 트레이닝을 잘하는 선수들이 좀 네. 빠르게 대처법을 좀 만들어내거든요. 오스티나토 선수의 흐름은 확실히 좋은 카드지만 멀리건이 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공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좀 받을 수 있는 카드들이 한정적이어서 불꽃 세일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가지고 가서 네. 괜찮은 카드가 나오면은 그냥 킵을 해도 되고 아니면 교환을 하는 방법도 있긴 하거든요. 네.
아 드디어 접속이 됐네요. 네. 이제 경기가 다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불꽃세일 가져가 준 판단 좋습니다. 근데 저는 확실히 가져가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어차피 1만화에 오스티나토 선수가 할 수 있는 플레이라고는 태고학 탐구를 써놓는 것 정도인데, 그렇다면은 태고학 탐구가 같이 잡힐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세일은 가져가 주는 게 좀 더 안전한 멀리건이 되겠죠.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드렉타르에서 트로그 2장이 나왔을 때 좀 쉽게 제압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져간 판단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떡볶이 선수는 왼쪽에 있는 카드 한 장을 킵했는데 이게 트로그나 거프가 잡힌 거는 오스티나토 선수한테 정말 좋은 소식인데요. 네. 물론 지금 당장 알 수 없겠지만 트로그와 같이 버프를 할 만한 체력 버프가 없어요. 무쇠 껍질은 이번 턴에 바를 수 없는 카드이고, 흑매우기 같은 경우는 필드 디벨롭이 되는 카드는 아니다 보니까 이건 떡볶이 선수가 흑매우기 2 만우정령을 깔면서 네. 좀 천천히 뒤패를 좀 볼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는 드렉타르가 나온다고 해도 좀 많이 포텐셜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오스티나토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로 좀 희소식이 됐습니다. 지금 만화 흡수를 고민해주는 모습이죠. 만화 흡수를 그냥 일반 트로그의 제압기로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저는 지금 만화 흡수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불꽃 세일이 3코스트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좀 괜찮은 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마나옵스 오른쪽에서 들어온 거 참 저는 괜찮은 것 같거든요. 지금 써줘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개화는 네. 어떻게 버프될지 예측이 안 되다 보니까 개화를 좀 빼놓고 예상을 해보자면 트로그의 동전 2코스트 버프 정도를 예상할 수 있는데, 네. 어차피 마나우스를 아낀다 하더라도 그 트로그를 잡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마나우스를 정말 고민 끝에 써줬고요. 만약 트로그가 이번 턴에 바로 달리지 않는다면 흐름과 불꽃세일을 교환해보는 과감한 선택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화가 없으면은 결국에 드루이드도 트로그를 버프시킬 수단이 그렇게는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초반 단계에서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지금 떡볶이 선수가 정신 자극이 나왔기 때문에 네. 라인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된 것 같아요. 버프 룬토템, 동전 트로그에 정신 자극 버프 이런 쪽을 가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다음 이제 턴 들어오도 예. 네. 트로그의 체력이 상당히 높아지다 보니까 그쪽으로 가줄 것 같습니다. 동전, 동전 트로그 트로그, 정신 자극, 흑매우기 공격력으로 써줘야겠죠. 왜냐면은 버프 타겟을 좀 줄여야 되기 때문에. 네. 트로그 쪽으로 무조건적으로 버프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트로그의 체력을 6으로 만들었거든요. 이건 다중주문술사를 필드에 올리는 게 원래는 맞는데 네. 과연 맞나 싶을 거예요. 오스티나토 선수도. 그렇죠. 왜냐하면 거프룬 토템과 트로그 둘 다 좀 어그로가 너무 강한 하수인들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나요? 그럼 이제 안 쓰고, 그러니까 하수인을 내지 않고 주문으로 정리할 방법이 있냐라고 한다면 그것도 딱히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죠. 추가 버프가 없다고 했을 때 영웅 능력과 룬색 인구수를 미리 좀 해놓는다 정도가 보이는데, 좀 버프가 한 번이라도 들어가면 너무나도 위험한 수기 때문에 다중주문술사 쪽으로 어쩔 수 없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 말씀해주신 것처럼 개체가 2개가 되는데 이제 룬 토템의 버프 플러스 버프 카드가 직접 사용되는 그것까지 생각을 하면 네. 좀 많이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무쇠 껍질 2장 좀 많이 치명적인데요. 그리고 오스티나토 선수는 네. 제 생각에는 개체를 늘려주지 않고 버프가 많이 들어가도 상관없으니까 네. 태아의 화살을 찾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 퇴의 화살 단 한 장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을 타결 수 있는 카드. 번개 개화까지 사용해주면서 이거는 무쇠 껍질을 어느 방향에 갈지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거프르 토템에 좀 넣어주면서 나눠서 만들어줬네요. 이런 올페이스를 가는 게 좋아 보이거든요. 왜냐면 다음 턴 킬각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트로그를 제한 못하면 바로 킬각이 나옵니다. 와 이거 진짜 좀 너무 답답한데요. 결국 네, 오스티나토 선수 입장에서 저 카드들을 제압할 수 있는 건 퇴의 화살밖에 없습니다. 일단 진눈깨비를 사용해서 언상태로 복사가 되게 하고, 네. 그리고 다중주문술사와 불꽃세일을 어떻게든 돌리면서 퇴의 화살을 어떻게든 찾아. 퇴의 화살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번 턴에 하는 게 안 좋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 덱이 개체는 많지 않고 네.
지금 태아의 화살을 했다가 트로그는 늘어나면서 때릴 수 있는 화살이 더 늘어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떡볶이 선수의 핸드도 당장에 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 지금 태아의 화살을 피해줄 수 있는 타겟이 좀 더 추가가 되면서 마루스를 해주지 않았어요. 여기서 마루스를 안 내요. 마루스를 내주지 않은 거는 굉장히 큰 그 실책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러면 네. 영웅 능력과 토야의 화살 방향 너무 중요해요. 이거 거프는 못 잡아도 되는데 왼쪽 두 개는 들어가야 돼요. 지금.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설마? 와! 이거는 근데 떡볶이 선수가 마루스를 한 장 안 낸 거에 대한 좀 퍼니시라고도 볼 수 있어서 솔직히 얘기하면 네 살짝 안일했어요. 그렇죠. 태아의 화살밖에 없었거든요, 사실. 근데 딱 토야의 화살 각만 봐주면 되는데 거기서 마루스를 내주지 않으면서 이런 각이 나오네요. 그리고 이 덱은 이렇게 된 이상 절대로 역전할 수 없어요. 절대로. 뒷심이 없습니다. 이 덱은 좀 크기 뭐 아니면 조절 주머니. 도기 때문에 그나마 좀 뒷심을 기대할 수 있는 카드가 나오긴 했습니다. 이게 많이 때려놓고 후반에 네, 크기 조절 주머니로 알렉스트라자라도 발견하면 모르겠는데 네. 발톱의 드루이드. 하지만 어차피 4데미지 돌진을 한다 하더라도 방법이 없기 때문에 떡볶이 선수는 딱 토야의 화살이 날아올 때 핸드에 있는 마루스를 왜 안 냈을까 그 생각이 너무 크게 들 것 같습니다. 이건 정말 치명적이었거든요. 한 장이 늘어나면 사실 방향이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는 거였기 때문에 그렇죠. 심지어 좀 세 장이 다 맞는 확률은 좀 상당히 낮았거든요. 일단 룬드킹 굿을 넣어주면서 대규모 변이. 지금 불꽃셀도 그냥 교환해버리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이제는 사실 남은 변수가 남은 한 장의 크기 조절 주머니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남는 1마나 1마나도 네, 빠르게 순환을 돌려서 혹시 모를 변수 다 차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일단 마루술이 버프가 들어가서 2 그리고 가시 껍질에 징표를 바르면 4가 나오긴 하지만 네, 이건 방법이 없죠. 뒷심이 없습니다. 저 덱은. 네, 이렇게 돼서 오스티나토 선수가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도 좋은 플레이 해주면서 1대1로 균형을 맞추는데 성공합니다. 모자키 졸업했고요. 이제 갈반가르도 전사가 3번 물릴 수 있는 위험함이 있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네, 트로그 두루도 사실상 모자키가 나간 이상 목조르기 도적과 OTK 약사한테 확실하게 유리하다고 할 수 없거든요. 네, 방금도 정말 좋은 기회였는데 떡볶이 선수가 좀 자신의 손으로 좀 그르친 느낌이 있어서 떡볶이 선수도 멘탈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자, 바로 세 번째 경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적 대 드루이드고요. 목조르기 도적 대 방금 나왔었던 드렉타르 드루입니다. 네, 경품 약탈자는 이 매치에서 가져가는 게 확실히 좋아 보이거든요. 네, 경품 약탈자로 한 번에 트로그를 또 제압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가져가는 게 좋아 보여요. 여기서 고민이 되는 거는 독사는 확실히 빼줄 거고요. 네, 사기도 아마 빼주는 게 좋아 보이는데 제 생각엔 통로를 가져갈까 말까 정도는 고민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원래는 네, 통로를 무조건적으로 가져가는 게 좋은데 과연 스펠을 가지고 가는 게 이 네. 매치에서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은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하수인을 하나라도 더 찾는 게 더 윈플랜에 가깝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스티나토 선수. 그리고 떡볶이 선수의 핸드는 저희가 아직 이렇게 지금 화면이 돌아왔네요. 크기 조절 주머니와 얼음 이빨 광산 그리고 흙메우기, 이거는 광산 정도는 가지고 가서 네, 드렉타르 확정 서치를 노리는 게 좋아 보이고요. 네. 디렉타르 확정 서치를 하기 위해서 넣은 카드니까요. 그리고 혹은 드렉타르가 들어오면 네, 가장 낮은 카드를 골라서 개화를 빠르게 서치하는 것도 네, 콤보에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오스티나토 선수가 지금 남은 덱에 OTK 약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OTK 약이 직접 경기해본 결과 트로그 드루이드한테 오히려 유리했거든요. 네, 생각보다 이게 좀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유리하지가 않더라고요. 일단 활공에 취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떡볶이 선수는 차라리 OTK 약사보다는 이 목조르기 도적이랑 하는 그 매치를 붙어서? 네. 이제 좀 빠르게 빠져나가는 걸 원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떡볶이 선수에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OTK 학사가 초반에 트로그가 깔려봤자 좀 비전술사 오라를 통해서 손쉽게 제압이 가능하다 보니까 좀 드루이드 입장에서는 결국 제압을 안 당할 좀 필드를 만들려면 무쇠 껍질을 0코스트로 활용할 수 있는 7턴이 넘어가야 되는데 그럼 7턴 전까지 활공을 또 안 맞아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 좀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유리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접속이 다시
된 것으로 바로 이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오른쪽 도장은 가는 게 좀 예상이 되는데 네, 통로까지는 좀 고민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그리고 비밀 통로에 대해서 또 멀리건의 선수들의 취향이 많이 섞이기 때문에 비밀 통로보다 좀 더 문어나 하수인을 찾고 싶다면은 통로를 바꿔줄 것 같습니다. 크기 조절 주머니, 얼음 이빨, 광산 정령. 이러면 크기 조절 주머니로 네, 개화를 어떻게든 많이 만드는 게 이득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비밀 통로를 가지고 갔는데 거수자가 나왔거든요. 거수자를 돌리려면 문어가 정말 많이 필요한데 정신 자극이 잡혔나 보네요. 이러면 네. 개화가 개화는 네, 아마 안 나왔던 것으로 보이죠. 강화상인은 올려두는 판단 상당히 좋거든요. 그렇죠. 이 턴에 얼음 이빨 광산 점령이 가장 좀 떡볶이 선수의 좋은 플레이이기 때문에 견제해준 모습 좋습니다. 여기서 고민하는 건 과연 월식을 쓸까 안 쓸까? 일단 광산 정령까지만 그래서 드렉타르를 채우겠죠. 오스티나토 선수가 좀 강력하게 가고 싶다면은 불심 검문 거수자를 던질 수도 있지만 소변 강화 상인과 같이 나가는 게 아니라면 월식에 제압이 되기 때문에 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저는 네, 이번 턴에 동전 마음가짐 비밀 통로를 해서 네, 문어와 1코스타소인 하나 내놓는다든가 네. 그렇게 해서 다음 턴 거수자를 세게 갈 수 있는 플레이 만드는 게 괜찮아 보이거든요. 네, 지금, 왜냐하면 네. 월식이 좀 면역이기 때문에 자체력이 지금 문어만 뽑을 수 있다면 좀 어떻게 보면 최상의 핸드긴 합니다. 그 수 봐주나요? 고민하다 그쪽으로 거수자. 동전 거수자. 이러면은 월식을 아낀 떡볶이 선수가 정말 대량 득점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도적 입장에서 보면은 좀 월식만 배제하면은 맞아요. 네, 제압할 게 없기 때문에 할 만한 플레이기도 한데 마침 딱 월식이 있어요. 그렇죠. 이건 그냥 아쉽죠. 네. 결과론적으로 아쉬운 건데 만약 통하지 않았다면은 거수자가 월식이 없었다면은 네. 바로 다음 턴에 마음가짐 비밀 통로를 해주면서 필드 데벨롭이 됐었거든요. 이거는 마음가짐 비밀 통로를 이제는 아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절대 나쁜 플레이라고는 볼 수 없고 좀 강력한 수를 던졌는데 운이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독사 강화상이 두 번째 거수자. 두 번째 거수자를 네. 내놓고 에테리얼 강화상인을 그림자 밟기만 해두는 게 전 좋아 보이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는 네. 두 번째 월식은 사실 생각하기 너무 힘들고 네. 그리고 저 경품 약탈자를 빠르게 돌려주기 위한 0코스트 카드가 하나 생성이 되는 거라서 그 플레이가 제일 세 보입니다. 그리고 동전 거수자를 플레이했던 오스티나토 선수의 그 과감함이라면 충분히 거수자 던져줄 수 있죠. 저 그리고 그림자 밟기도 강화상인에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거수자를 안전하게 올려주나요? 이거는 네. 선택을 할 수가 없었네요. 근데 정말로 좀 마지막 거수자여서 불안하다면 거수자의 그림자 밟기가 가는 것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좀 확실히 인터넷 환경이 지금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어제부터 떡볶이 선수의 인터넷 연결이 좀 많이 불안했었거든요. 일단 떡볶이 네. 선수는 다음 턴 드렉타르와 정신자극 자연학 탐구 그리고 흙메우기 이런 쪽 방법이 가능한데 네. 거기서 또 중요한 게 트로그의 버프가 얼마나 들어가냐. 그렇죠. 드렉타르가 버프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핵심입니다. 저거 한 번으로 좀 게임이 바로 바뀔 수도 있어서 일단은 두고 봐야 될 것 이제 같습니다. 확실하게 알고 인지하고 있는 정보는 네. 드렉타르가 있다는 걸 알거든요. 네. 혹은 드렉타르 플러스 개화가 있는 걸 알아요. 네. 심지어 일단 1턴에 크기 조절 주머니를 받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식도 받겠다. 저는 거수자를 올리면 다음 턴에 1만화라도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에테리얼 강화상인을 그림자 밟기를 해두면 1데미지와 0코스트를 같이 쓰는 거라서 네. 오스티나토 선수가 아까 보여줬던 과감한 거수자라면 에테리얼 강화상인을 그림자 밟기 해두는 것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가장 필드를 제압하는데 포텐이 강력한 건 슬쇼 해설께서 말씀해주신 그 그림자 밟기를 에테리얼 강화 상인에 올려주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진행이 되지 않고 있고요. 네.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선수가 재접속이 되면 이제 바로 경기 들어갈 거고요. 떡볶이 선수 입장에서는 오른쪽에서 들어오면 좋은 카드가 뭐가 있을까요? 이건 일단 가장 좋은 거는
들어오면 좋은 카드보다는 네. 들어오면 안 되는 카드들이 역시 거프와 트로그일 것이고 그렇죠. 자연학 탐구가 뭐가 나오냐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네. 당장에 들어오 한 장보다는. 일단은 거프가 다음 턴에 어지간하면 나갈 거기 때문에 연계할 수 있는 좀 그런 자연 카드가 나오는 게 가장 좋겠죠. 저 코스트에. 맞습니다.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자연학 탐구가 한 장 더 나오는 게 제일 베스트 같거든요. 저는. 그렇죠. 공짜 이 버프다 보니까. 네, 자연학 탐구를 하면서 카드든 돌리면서 발견의 기회를 좀 더 늘릴 수 있기 때문에 네. 그치, 좋을 것 같네요. 연결됐네요. 드디어 네, 연결이 됐습니다. 또 끊기진 않겠죠. 이게 연속 2번 끊긴 거거든요. 이번 네, 턴에. 오스티나토 선수는 기다리는 시간 동안도 생각을 상당히 많이 했을 거예요. 맞습니다. 어떤 판단을 해줄지. 지금 드렉타를 다음 턴에 나가는 건 거의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네. 코스트를 1이라도 아껴주는 게 좋아하는 보이거든요. 하지만 직접 플레이하는 그 부담감 때문에 거수자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그림자 밝기가 나오지 않았으면은 거수자를 그냥 필드에 내놓을 생각이 없겠지만 하필 그림자 밝기가 나오면서 네 근데 플레이 진짜 좋은데요?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다음 턴에 경품 약탈자를 쉽게 돌릴 수 있게 됐고요. 그럼 이제 하수인이 좀 연달아서 나와준다면 경품 약탈자의 스택을 떡볶이 선수 나오면 안 된다고 그렇죠. 짚어드렸던. 나올 필요는 없지만 그러니까 네. 좋은 카드는 없지만 나오면 안 되는 치명적인 카드는 있었거든요. 그렇죠. 하필 또 거프 룬토템이 나오면서 아니 사실 이 연결이 안 되는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었겠어요. 이거는 그렇죠. 하지만 또 안 달릴 수 없기 때문에 네. 버프, 동전, 자연학 탐구 사용해주면서 암습 정도가 제일 베스트일 것 같네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떡볶이 선수 입장에서 확정적으로 트로그에 버프가 들어가기 때문에 또 그 점 때문에 기분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저 거수자를 만질 수 있는 카드였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네. 일단 흑매우기. 오, 와 이건 개체 도박을 했는데도 네. 7, 8에 그러니까 트로그에 들어갔네요. 이러면 강화상인은 먼저 쏘아볼 수밖에 없겠죠. 일단은 네 강화상인을 통해서 드로우도 한번 확인을 해주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이제 이번 턴에 하수인이 계속 붙지 않았을 경우에 1데미지 1데미지 2장 들어오면 한 장은 나올 거니까 3데미지 5데미지로 끊을 수 있거든요. 일단은 약탈자를 통해서 와 근데 진짜 전투 현상이 너무 안 나왔는데요. 이러면 제압을 당장에 할 수 있는 수는 보이지 않습니다. 문어를 내고 경품 약탈자를 돌리면 3데미지, 거수자를 넣으면 3데미지로 6데미지가 맞춰는 치는데 네 거수자를 좀 교환하지 않고서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은 보이지 않습니다. 통로를 돌리는 건 사실상 말이 안 되고요. 지금 이건 문어도 교환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네. 필드로는 이건 문어의 약탈자를 해야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오, 이런 지금 칼을 차야 돼요. 아마 좀 네, 연기할 수 있는 카드를 한 장 더 바랬던 것 같은데 트로그를 잡지 않았습니다. 이건 여기 트로그가 추가 버프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네. 필드 하나로 톡 치면서 두뇌 빙결로 자르고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근데 버프 카드가 또 오른쪽에서 들어왔습니다. 이러면 이제 5체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9체력. 그럼 이 한 장으로는 정리를 해줄 거니까 네. 필드에 4데미지 남긴 상태로 9데미지를 줘야 되는데 칼로 찍는 건 이제 정말 부담이거든요. 그리고 트로그도 한 장 내주겠죠? 받은 트로그? 그쵸. 근데 그래도 떡볶이 선수의 핸드가 지금 상당히 말라 있고 그리고 저 남아 있는 카드가 드랙타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알 거란 말이에요. 서치를 카드이기 때문에. 사실 확정이죠. 네. 와 이거는 필드 하수인을 다 교환해 놓고 네. 두뇌 빙결을 할 걸 고민하는 것 같거든요. 일단은 그렇게라도 제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얼어있는 체력이 나오겠네요. 네. 좀 일단은 하수인을 많이 깔아서 다음 턴에 교환을 노려보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든 저 체력 높은 트로그만 아니 공격력이 높은 트로그만 네. 필드 데미지로 교환을 할 수 있으면은 그 뒤에 불어난 트로그는 어떻게든 감당할 수 있다. 왜냐면은 이게 데미지 버프 카드인 수목 같은 카드를 쓸 수가 없는 덱이에요. 네. 델타를 그리고 할 수는 없죠. 트로그 하나 남았네.
하지만 당장의 오스티나토 선수의 체력이 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트로그에게 한 대만 명치를 허용하더라도 많이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칼을 안 쓰고 잡아야 되는데 필드는 2데미지밖에 없고 심지어 약탈자도 다 사용을 해준 상황입니다. 일단은 트로그를 무기까지 써서 전부 제압을 해주나요? 이거는 강화 상인을 넣고 비밀 통로를 볼까 고민하는 것 같은데 일단 하나 나오거든요. 드로우가. 그리고 또 약탈자를 전부 사용해준 상황이기 때문에 제압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런 비밀 통로도 봐야죠. 네, 강화 상인을 먼저 한다고 해도 주문을 쓰면은 어차피 복사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게 진짜 근데 중요한데요. 빗자루? 빗자루? 빗자루는 조금 얘기가 다를 수 있는데요. 하수인이 조금 더 나온다면 일단 에테리얼. 에테리얼 강화 상인 좋습니다. 그럼 먼저 사기 돌리고요. 그림자 밟기. 그럼 에테리얼을 넣고요. 일단은 빗자루를 사용해서 어느 정도는 교환을 해줄 수 있거든요. 잡고 빗자루를 잡고 그리고 문어 시키면서 칼 이용해서 한 장 가봅니다. 그럼 필드 데미지 6데미지거든요. 본인 체력 14체력.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해냈습니다. 떡볶이 선수의 다음 엔드도 정말 중요한데요. 아 얼음이파 경산점이요. 얼음이빨. 이러면은 높은 카드를 골라서 월식으로 필드 좀 더 지어주면서 그냥 데미지 억지로 밀어넣네요. 7데미지. 이러면은 데미지 다음 턴에 네. 본체 데미지를 안 받고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필드가 6데미지에 영능 7데미지이기 때문에 이 필드만 걷어내면 어떻게든 승리가 가능한데 저 트로그가 정말 너무 야속하네요. 행복한 길드원이 늘었어. 기펜은 좋습니다. 이러면 교단 수련사에 펜을 사용하면서 하나 잡아주고 그리고 강화상이는 좀 더 아껴주나요? 이거는 천상의 보호막을 걸어주는 게 좋아 보이거든요. 네, 하수인을 최대한 많이 올려줘야 될 것 같아요. 1체력이 어차피 꽤 있기 때문에 네. 디펜까지 생각을 하면 이러면은 사실 떡볶이 선수는 올본체를 가서 다음 턴 영능으로 마무리하는 각을 볼 텐데 그렇죠. 별빛의 인도? 여기서 차이나 차연악 탐구 이어서 찾는 카드가 버프 카드가 나오기만 한다면 자연의 군대 한 번 더 볼 수 있죠. 한 장 더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야생의 힘이면은 킬각을 볼 수도 있거든요. 지금 교단 수련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2코스트로 사용 가능해서 퇴비 만들기 다행히도 당장에 킬을 낼 수 있는 카드는 보이지 않습니다. 네. 이러면은 영웅 능력을 써야겠죠. 네. 영웅 능력 쓸 거니까 뭐랑 했을 때 좋냐. 자연의 군대와 퇴비 만들기가 괜찮기 때문에 이거 올본체 가죠. 이러면 오스티나토 선수에게는 한 턴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네, 다음 턴에 끝내거나 뭐 얼음 보호막이 만들어진다면 만들거나밖에 없는데 네. 포기하겠어. 일단 마법봉 도둑이 되게 없는 리스트이기 때문에 아쉽게도 오스티나토 선수가 패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2대1로 떡볶이 선수가 리드를 하게 되면서 갈방가르 전사 하나밖에 남지 않았어요. 처음에 얘기했던 갈방가르 전사를 보내주지 않는다는 지금도 성립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갈방가르 덱 상대로 전승을 충분히 오스티나토 선수 입장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OTK 악마 사냥꾼과 목조르기가 있는데 네. 이게 콤보 덱끼리의 싸움에서 갈방가르는 상당히 느리고 왜냐면 제압을 하는 카드들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사이클 네. 카드보다는. 그리고 이 두 덱은 사이클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2대1이지만 오스티나토 선수가 더 유리하다고까지도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목조르기 덱에도 독사를 넣는 버전이기 때문에 충분히 전사를 제압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경기 시작했습니다. 오스티나토 선수는 김이남의 인장까지도 찾아놨고요. 활공을 가지고 가네요. 네, 활공을 일단 추방자로 확정적으로 좀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분이 좋은 출발인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게 네. 전사가 이제 사이클을 돌리는 방법은 척후병의 도끼를 이용해서 제거를 하면서 이제 한 장씩 한 장씩 해야 되는데 네. 이 OTK 약사 같은 경우는 미니언을 올려주질 않기 때문에 드로우로 바꿀 수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활공을 맞았을 때 패수복이 안 돼요. 그렇죠. 새로 들어갈 수단이 떡볶이 선수의 덱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콤보 파츠를 모으기도 힘든데 나중에 또 콤보 파츠를 다 모아서 핸드가 많았을 때 그때 활공을 한번 더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뭐가 들어오든 사실 중요하지 않죠. 어차피 활공을 할 거기 때문에 다다음 턴엔 네. 일단 이번 턴에는 보안 이러고 이중 도약을 사용해서 한 장 채워줄 거고요. 엄니관 통자도 차주겠죠? 맞습니다. 자 이러면서 엄니관 통자의 영웅력. 활공은 다음에도 안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안 하고 네. 전사의 핸드는 어쩔 수 없이 많이 들고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때 하겠다인데 떡볶이 선수가 그래도 정말 다행인 거는 스톤 파이크가 있네요. 네, 스톤파이크가 4턴에 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카드였는데 잘 찾아냈습니다. 이러면 조금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네, 난 생각 없이 활공을 했다가 들창 엄니를 주면 6만화에 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일단 최대한 활공에 의존하지 않는 드로우로 선회를 하면서 3스택. 일단은 확정적으로 다음 관문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활공을 아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제 활공은 본인의 마지막 관문 때 써주는 게 제일 강력하기 때문에 네, 즐거운 거래였어요. 즐거운 거래. 굉장히 넣어주면서 이 관문까지 완료했습니다. 자 이제 다음 퀘스트 다음 3관문만 지나가면 쿠트러스를 받거든요. 일단은 변수가 좀 많이 없는 매치였는데 그 변수를 조금 만들 수 있는 카드가 어떻게 보면 스톤파이크였거든요. 맞습니다. 정말 혹시 나거든요. 네, 후병의 도끼로 어차피 하수인을 올려주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3데미지씩 밀어넣는 떡볶이 선수고요. 일단 퀘스트를 클리어는 하고 싶은데 이게 활공을 상대 카드를 바꿔줄지 말지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네. 핸드에 무거운 카드가 있었다면 어차피 스톤파이크를 못 받기 때문에 그렇죠. 덱에서 새로 4장을 주는 게 더 위험하다는 판단을 지금 저울질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확실히. 네, 충분히 가능한 판단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전사가 추가 드로우 수단이 많지 않기 때문에 스톤파이크를 한다고 해도 그때부터 새로 뽑아내는 카드들만 줄여내는 것이라서 그렇죠. 그래서 네. 본인 핸드만 교환하는 추방자를 사용하지 않은 활공을 해줬고요. 이 판단 정말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정말 날카로운 판단 좋습니다. 결국 변수가 생겼다고 해도 떡볶이 선수 입장에서는 턴이 정말 많이 필요한 거는 어쩔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오스티나토 선수 입장에서 전혀 불리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뽑히지 않고 있고요. 이 전사가 네, 핸드가 사실 여러 장을 들고 있어도 쓸 수 있는 카드는 사실상 몇 장 없거든요. 이 그렇죠. 콤보로 죽이기 위해서는 조건도 좀 일단 충족을 해야 되고요. 갈방갈의 15방어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콤보 파츠가 다 모여있지 않으면 그 카드들은 들고만 있는 데드 카드가 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면 이제 딜차 엄니를 빨리 뽑아서 낸 다음에 배우자를 복사해서 먼저 죽이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딜차 엄니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턴에 무거운 판금을 교환해서 여기서라도 뽑아야 되는데요. 아, 일단은 방어도를 얻는데 좀 사용해주는 모습이네요. 네, 일단은 36 체력 위로 올리면은 오트케이 학사에 좀 파츠 한 개가 더 필요한 그런 상황이 나와서 방어도를 좀 얻는데 집중해준 모습입니다. 이번 턴에 비전술사 0코스트고요. 고게 기미남의 인장 이중도약 먼저 보고요. 기미남의 인장 쓰면서 고게 2장 받겠죠. 들어오는 카드 중요해요. 지옥 비명장렬 오라 모아그. 아 여기서 드로우 카드가 안 나왔네요. 일단 오라 같은 경우는 0코스트기 때문에 네. 지금 미리 털어둘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언제 털어놔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일단 핸드에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 진짜 카드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활공을 맞을 수도 있는 것 때문에 보루방패를 지금 차니까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사용을 해주는 것 같죠? 그렇죠. 내구도가 5인 아지노스의 보루방패이기 때문에 네, 어차피 늦게 한다고 하더라도 독사를 맞을 가능성은 언제나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턴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국 독사가 OTK 약사의 핸드에 있을 확률이 너무나도 높기 때문에 장착해준 거 좋은 것 같습니다. 영시야. 아 이거 콤보 파츠가 3장이나 0코스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은 독사가 나오는 게 좋아 보이는데 일단 일기노스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 독사를 좀 찾아봐야겠죠.
일단 혼돈 착취를 찾고 비전술사를 한다는 거는 한 장을 비워주고 싶은 것 같죠? 그쵸? 비전술사를 내고 해고를 고민하는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지금 오스티나토 선수 입장에서도 체력이 14까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불안할 거거든요. 적당한 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비전술사에 네. 혼돈 착취를 넣고 활공? 오, 활공 쪽으로 가나요? 혼돈 착취 넣고 그리고 지금 활공? 지금 활공이면은 네. 좋은 그림은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다음 턴에 카드 비우고 그냥 해골로 안전한 3드로우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네. 고민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독사만 나온다면은 금방 킬각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오스티나토 선수가 활공을 참아주는 게 좀 더 좋아 보입니다. 이거는 차라리 이번 턴에 네. 혼돈 착취가 아니라 1코스트 쌌던 안광을 넣고 네. 그리고 나서 해골을 돌리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지금 코스트가 1이 모자라서 안 된 거기 때문에 한잔 받으면서 행상이 일단은 교환해 보겠죠? 즐거운 거래였어요. 안광. 이러면은 해골은 터지기 때문에 핸드가 네. 어쩔 수 없이 활공으로 돌리는 모습인데 사실 이제 들창업리는 그렇게 무섭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 때 덱을 많이 파기 선수의 때문에 줄어 있는 킬 파츠가 나오는 게 가장 위험합니다. 길드원이 늘었어. 행복한 길드원이 늘었어. 고개는 정말 좋고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모자라요 카드가. 일단 독사는 나왔는데 네. 독사를 내면서 모아그까지 사용을 해야지만 이게 드로우를 받을 수 있는데 모아그는 또 사용을 하고 싶지가 않거든요. 킬 파츠로 사용하고 싶어서. 지금 비전술사 하나가 빠졌으니까 비전술사 하나, 모아그 하나, 그리고 길드 상인 2개를 했을 때의 데미지가 개당 7 데미지니까 그러면은 42 데미지까지는 스테라나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옥 비명 장렬이 2장이니까 네. 어차피 안 잡히는 선에서 적당히 섰고 좀 주문을 많이 돌리는 킬각 쪽으로 보는 게 확실히 좋은 것 같습니다. 사이클이 더 중요하거든요 지금. 여기서도 천천히 가면은 네. 다음 턴 드로우 카드를 내가 장담할 수가 없는데 독사를 교환은 할 수 없고 네. 그 뒤에 들창업리가 올라오면 진짜 위험하거든요. 지금 전사에게도 좀 기회가 온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좀 파츠가 많이 모여야 돼서. 하지만 떡볶이 선수 입장에서도 방금 모아그가 빠진 걸 봤기 때문에 킬각을 본다기보다는 좀 방어도를 올려서 이기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뽑힌 카드는 탐욕스러운 입찰. 결국 교환할지 쓸지 고민하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되면 떡볶이 선수가 카드를 내주지 않는다면 지금 좀 데미지가 모자라 보이거든요. 지금 이건 써준 것 같죠? 네. 이거 데미지 괜찮아 보이거든요. 아, 네. 안광을 네. 네, 사용할 타겟도 있어서 네, 안광 충분한 사용할 것 타겟도 같습니다. 많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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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추천합니다. 안광 같은 카드를 비전술사 하나 내고 거기다 타겟도 냈네요. 네, 타겟도 있기 때문에 딜이 좀 많이 충분해 보입니다. 자, 이건 확실한 킬각입니다. 지옥 비명 장렬 한 번에 42딜이 들어가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들창업이라서 타겟 초기화거든요. 너무 많네요. 네, 데미지가. 이번 넣고 여기다가 한잔 더 네, 넣어주는 혹시 모르니까. 네. 네. 비전술사 지옥 비명 장면 42 데미지. 깔끔하게 킬각을 봐준 오스티나토 선수.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거는 목조르기 도적이거든요. 목조르기 도적과 이 갈반가르 전사의 마지막 매치만이 남아 있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반가르 전사가 확실히 좀 느립니다. 그렇죠. 벽대끼리의 매치에서 상당히 느리고 목조르기 도적은 벽대끼리의 매치에선 정말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이 활공 같은 카드로 방해만 받지 않는다면은 충분히 이번 매치도 승산이 있어 보이거든요. 하지만 또 전사 입장에서도 할만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방어도를 많이 올려서 이기는 윈플랜이 있기 때문에 한국 측에서 좀 목조르기 도적의 좀 속도에 좀 초점을 맞추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가능하다면 네. 에테리얼 강화상인과 그림자 밟기는 최대한 아껴주면서 가는 것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렇죠. 최대 딜을 좀 많이 늘려야지만 이길 수 있는 매치이기 때문에 그림자 밟기에 대한 좀 가치가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커틀러스를 가지고 가는 건 굉장히 좋은 멀리건이라고 생각 들거든요. 네. 어차피 1턴에 할 게 없기 때문에 네, 1턴에 하수인을 올릴 게 아니라면 어차피 남는 만화여서 주문을 줄여줄 수 있는 좋은 멀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떡볶이 선수는 스톤파이크가 잡힌 건 좋지만 살짝 아쉬운 거는 들창업리나 전투대장이 이미한테 있다는 게 살짝 아쉽겠네요. 물론 그걸 감안해도 스톤파이크가 나갈 수 있다는 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떡볶이 선수 입장에서도 앙심을 미리 찾아놓는 거는 좀 기분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적당히 하수인 내주면서 긁어주려는 것 같은데 네. 다음 턴 아마 비밀 통로를 통해서 4마나 플레이를 넘기려는 것 같거든요. 스톤파이크를 먼저 해주면서 혹시나 하수인이 척후병의 도끼까지 생각을 하면 네. 2장 드로우가 되다 보니까 한 장이라도 뽑힌다면 좀 안 좋을 수 있거든요. 네, 바로 비밀 통로 사용해 줍니다. 그림자 밟기, 강화상인, 기펜, 옥조르기. 이러면 이러면 좀... 덱을 파내는 용도로만 사용이 되겠네요. 네. 갈 차주고 이건 사실 기펜도 사용을 하기가 좀 그렇게 기분이 좋지가 않은 게 기펜을 다시 핸드로 받아오려면 목조르기나 그림자 밟기를 사용해야 되는데 목조르기는 사실 사용을 못하는 카드고. 강화상인 그림자 밟기도 여기다 쓰긴 아까우니까 그렇죠. 그냥 생각을 한다면 기펜을 그냥 필드에 올리는 것 정도밖에 네. 선택지가 없어 보이거든요. 비밀 통로 밸류가 좀 너무 아쉬운데요. 교환성 카드라도 나왔으면은 핸들을 좀 보충할 수 있었을 텐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거의 한 장도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진짜 가불기예요. 이거 고민을 좀 하고는 있는데 네. 어떤 것도 고르기 싫은 수거든요. 이건 기펜만 올릴 것 같아요. 저는. 네. 오스티나토 선수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는 좀 속도가 붙어야 되기 때문에 그나마 아무것도 안 하면은 덱을 한 장도 줄이지 못해서 기펜만 좀 털어준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일단 접속 이슈가 또 있네요. 들어오는 카드가 되다 보니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카드 들어오는 됐거든요 방금. 딱 카드 드로우가 되면서 멈춘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당장 보이는 건 척후병의 도끼밖에 없긴 한데 네. 이 1을 찍을지는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1, 2를 찍을지 2를 찍을지. 네. 왜냐면 방어도를 올려서 좀 그냥 버티는 것만으로도 이길 수 있는 매치다 보니까 그 1들 1들이 좀 나중 가서 승패를 결정짓는 요소가 될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오스티나토 선수도 그걸 아니까 경품 약탈자도 필드에 올려둔 건데 네. 1 데미지 2 데미지가 정말 모자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척후병의 도끼를 차고 어떤 걸 찍어줄지. 일단은 2체력과 3체력의 차이가 그렇게는 좀 차이가 없고 그리고 두뇌 빙결을 생각하면은 어차피 스톤파이크의 체력을 아껴놔도 한 번에 따인다고 생각을 하면 좀 본체의 체력을 아껴주고 싶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확실히 그쪽이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앙심 같은 건 사실 거수자 필드에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오스티나토 선수가 상대방의 앙심을 의식해서 자신의 좀 하수인을 죽이면서 플레이를 할 수 있으면은 그런 식으로 플레이를 해줄 것이기 때문에 앙심으로도 방어도를 얼마나 얻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제일 답답한 건 지금 떡볶이 선수일 거예요. 그렇죠. 플레이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내고 싶은데 낼 수가 없어요. 일단 그 다음 턴에도 설계를 할 만한 게 당장의 핸드에선 좀 보이지 않습니다. 자 지금 좀 접속이 지연되고 있어서 선수가 지금 재접속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이제 접속이 되면 바로 또 경기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확실히 대한민국이 이 네. 인터넷이 정말 좋은 나라긴 해요. 그렇죠. 이제 외국에서 이게 빈번한 일이거든요. 네, 접속됐네요. 일단 접속됐습니다. 바로 도끼 차겠죠?
떡볶이 선수는 무거운 판금 같은 좀 방어도를 바로바로 올려줄 수 있는 카드를 빨리 뽑고 싶을 거기 때문에 네. 드로우를 할 수 있는 첫 코브형이 도끼를 갔는데 말씀드렸던 방향에 대해서는 당장에는 스톤파이크의 체력을 좀 아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냥 대놓고 칼에 잡히기는 싫다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네. 스마이트 씨가 3코스트. 행복한 길드원이 늘었어. 사기는 괜찮습니다. 특히 거수자와 돌렸을 경우에는 네. 마음가짐도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을 수 있는데 당장에 좀 만화가 그렇게 충분하진 않다 보니까 이번 턴에 하지 말고 다음 턴에 좀 플레이 해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럼 4데미지 스톤파이크를 한 번 더 냅둬야 되고요. 네. 이번 턴에 플레이를 한다면 거수자 마음가짐 사기와 그리고 약탈자를 통해서 제압은 가능하지만 거수자를 통해서 좀 드로우를 충분히 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쵸. 사실 사기로 2장 받는 걸 제외하면 거수자는 온전히 받는 카드는 2장이거든요. 그렇죠. 그 2장 내에서 그림자 밟기 같은 카드가 안 나온다면 사이클이 딱 막히는 거고 비밀 통로도 한 장 빠졌기 때문에 이 좀 정말 신중히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마음가짐 사기를 그냥 돌리는 것까지도 가능성이 있긴 해요. 네. 또 저기 살짝 끊긴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마음가짐 사기를 한다고 했을 때는 좀 들어오면 좋은 게 은폐 장막 정도가 있겠네요. 그쵸. 네. 그쪽이 제일 밸류가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어떨까? 그러면 좀 오스티나토 선수가 낼 수 있는 최대 딜에서 얘기를 드리자면 길드 상인과 그리고 에테리얼 강화 상인 2번 그리고 그림자 밟기까지 2번이 진행되면은 주문 공격력을 총 6을 받기 때문에 8 곱하기 6으로 48딜에 그리고 커틀러스를 쳐놓는다면 50딜까지 가능하거든요. 이건 그쵸. 50대까지 가능한데 네. 일단 그 방패가 없어야 되고 방패를 찬다고 하면은 독사로 한번 깨는 턴을 가지긴 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당장의 떡볶이 선수의 방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걸로 봐서 오스티나토 선수가 좀 상황에 따라서 그림자 밟기 한 장 정도는 불신검문 거수자에 써주는 플레이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렇죠. 그럼 6데미지가 빠지기 때문에 44데미지까지 가능하겠네요. 네. 일단은 떡볶이 선수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핸드가 킬각을 바로 보내는 것보다는 좀 방어도를 올리는 카드가 빨리빨리 나와서 좀 체력을 많이 올려놓고 싶을 것 같아요. 지금 킬각을 보려면 그러니까 스마이트 C가 3코스트로 잡혀있기 때문에 네. 스마이트 C 쪽을 봐야 되는데 사실상 전방으로 한 장을 쓰면은 네. 7코스트까지 스마이트 C와 전투대장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배우자가 3코스트로 가능하니까 10코스트에 24데미지까지 가능하거든요. 이제 무기 데미지까지 하면 27데미지. 네. 두 제접속이, 번 네. 찍으면 10코스트 킬각을 이쪽도 바라볼 수는 있는데 그러면 5턴이 더 필요하고 이번 턴 바로 돌리네요. 거수자 돌리는 판단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개 일단 거수자가 한 장 더 남아있기도 하고 그림자 밟기가 들어오된다면 한 장 정도는 네 지금 나왔죠. 나오는 핸드에 따라서 사용을 해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면은 다음 턴에는 그냥 비밀 통로를 쓰면서 거수자 최대한 뒤로 밀어도 되겠는데요. 네. 일단 비밀 통로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림자 밟기의 활용에 대한 생각을 해주고 있는 오스티나토 선수예요. 한 장 정도는 확실히 쓰는 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네. 한 장의 그림자 밟기가 더 들어간다고 해도 6데미지 추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차라리 상대가 방어도를 쌓는 턴을 안 줄 수가 있어요. 그림자 밟기를 사이클로 쓴다면. 네. 그러면은 44데미지를 최대한 줄 수 있는 데미지라고 가정했을 때 이번 턴 그림자 밟기로 고수자 올려놓고 다음 턴엔 그냥 비밀 통로와 5코스트를 받아서 카드를 다 털고 7만화 때 거수자로 다 달리고 거기다가 그림자 밟기를 안 쓴 다음에 8턴 거수자로 킬각 보는 게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렇죠. 한 턴을 안 주는 게 결국 방어도를 좀 덜 쌓게 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고민 끝까지 해주는 모습인데 그래도 그림자 밟기 써주는 모습입니다. 방패 밀쳐내기 이러면 일단 드로우를 봐야죠. 떡볶이 선수도 핸드는 많은데 좀 실속이 아직은 없는 느낌이어서 좀 답답해 보여요. 일단 전방으로는 나왔고요. 네. 배우자만 잡힌다면 10만화 킬각은 가능하거든요. 배우자가 그리고 줄어 있어서 네. 2코스트로 나와서 전방으로 받으면 1코스트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8턴 킬각도 가능하다 보니까 네.
이제 콤보 카드 최대한 털어주고 이건 척후병의 도끼 뭐 다시 껴준다던가 이런 쪽으로 갈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본체를 2대만 찍어두면 되거든요. 24 데미지 킬각을 보려면. 그런데 사실 저 척후병의 도끼를 네. 차놓는다고 해서 독사를 거기다 넣지는 못해요. 오스티나토 선수가.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척후병의 도끼를 좀 안전하게 찍으면서 본인 킬각을 보는 플랜도 지금 될 수 있어요. 3턴 남았거든요. 네, 오스티나토 선수 입장에서는 무조건 보르방패에 독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척후병의 도끼는 좀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혹시 아마 몰라서 네. 마음가짐 비밀 통로 돌리나요? 네, 오스티나토 선수가 지금 고민해 주는 거는 마음가짐을 쓸지 아니면 그냥 비밀 통로를 쓸지 고민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냥 비통. 그림자 밝기는 쓰지 못하고요. 목조르기까지면은 다 못 쓰는데요. 일단 네, 일단은 그래도 교환성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먼저 돌려봅니다. 이런 선 은폐 장막을 하고 네, 커틀라스를 교환해주면서 목조르기 이러면은 한 번 더 교환해줘야죠. 일단은 그래도 오스티나토 선수 입장에서 핸들을 좀 어느 정도 확보를 한 비밀 통로여서 첫 번째 쓴 비밀 통로보다는 좀 성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스티나토 선수가 거수자 달릴 때 이젠 본인 하수인들의 네, 직접 뭐 강화상인 1데미지 넣고 네. 두뇌 빙결 넣고 하면서 최대한 앙심 타겟도 줄여주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네, 그런 플레이가 좀 용이한 게 어떻게 보면은 기펜을 좀 활용한 플레이였는데 처음에 비밀 통로가 좀 밸류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기펜을 어쩔 수 없이 털어준 게 조금은 좀 아쉬울 것 같아요. 네, 초코병의 도끼의 영웅은요. 그리고 2턴 내 배우자만 나오면 킬각 볼 수 있거든요. 한 번 네. 더 찍을 거니까. 그리고 오스티나토 선수 입장에서도 드로우를 지금 거의 덱을 다 파낼 수 있어요. 강화상인 빗자루로 한 장 받고요. 두뇌 빙결은 다 본인에게 넣을 수 있기, 본인 하수인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앙심각 최대한 봐주는 거 너무 좋습니다. 좋은 사이클. 두 번째 거스라도 나왔고요. 한 번 더 두뇌 빙결 넣어주면서 사기. 지금 9장이기 때문에 마음가짐 사기를 하면은 핸드가 10장이 되죠. 그러면 커틀라스를 그냥 차야겠네요. 네. 그쪽으로 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리고 강화상인을 그냥 다시 한번 본인의 거수자에. 네. 이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2장의 앙심을 쓰는 것도 전사 입장에서 그렇게 좋은 그림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2장 돌리고 저 커틀라스. 네, 플레이 깔끔하게 다 해주고 있죠. 마지막 1드로우까지 봐주나요? 이거는 문어를 네. 만약에 광폭을 시키고 싶은데 그때 킬각이 아니라 에테리얼 강화상인을 아끼고 싶을 때는 수호병 강화상인으로 좀 광폭을 시켜주기 때문에 좀 아껴준 것 같습니다. 확실히 말씀해주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는 네, 그냥 칼날 폭풍을 쓰고 영웅 능력하고 본체 찍어 놓으면은 다음 턴 킬가 계속 봐볼 수 있거든요. 네. 이제 여기서 도끼의 방향이 본체가 아니라면 다음 턴 킬가 이번 턴도 가능하니까 지금 밀쳐내기와 1드로를 보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버클러 한 장을 그냥 넣어놓는 것도 가능해서 떡볶이 선수 입장에서도 오스티나토 선수의 최대 딜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방어도를 쌓아서 이기는 건 좀 많이 힘들어 보이는 걸 알아서 최대한 사이클을 통해서 자신의 콤보를 좀 찾아가는 모습이에요. 버클러 한 장 더. 그냥 오방어도 카드로 썼죠 지금. 네, 32 체력이 있는 거고 아지노스의 방패는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교환을 먼저 해주고 네. 그리고 강화상인 그렇게 하고 지금 네. 데미지 계산을 교단 수련사를 해볼 수도 있는 게 전방으로를 방해하고 싶을 생각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앙심을 맞아도 킬각이 어차피 나온다면은 상대방의 킬각을 견제하는 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교단 수련사 내준 판단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어도 10 빠지면서 네. 오스티나토 선수가 직접 넣을 수 있는 데미지 45 데미지. 일단은 무거운 판금이 들어와서 방어도를 적당히는 쌓을 수 있겠지만 교단 수련사 때문에 앙심과 또 연계는 안 돼요. 지레바시 방향이 정말 좋다면 네. 어떻게 될 수도 있지만
실각을 벗어나기는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판금까지 다 넣는다고 생각하면은 방어도가 40까지 나올 텐데. 네. 오스티나토 선수의 최대 딜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림자 밟기가 한 장 빠졌기 때문에 45대. 네. 일단 한 장을 받아보네요. 앞에 밀쳐내기에 판금 넣고 연금에. 네, 영웅력. 자 이러면은 38체력. 네, 그리고 오스티나토- 하수인이 살았기 때문에 46 데미지까지 나오는 걸로 보입니다. 네, 오스티나토 선수는 계속 킬각만 계산을 하고 있었을 거기 때문에 바로 달려줍니다. 한 장 넣고 이제 문어의 영포스 대테리얼 넣으면서 킬각이죠. 네. 유대상인의 목조르기 2개 그리고 교환성 사용해주는 킬각입니다. 깔끔하죠. 그리고 그림자 밟기를 사용해도 되고요. 넣고 조르기 2개 교환성. 아 이러면 오스티나토 선수가 네. 3등으로 마무리를 떡볶이 선수를 꺾으면서 마무리 지었고요. 네. 결국 네네. 지금 결과적으로 이번 국제 e스포츠 페스티벌 하스스톤 1등, 2등, 3등 전부 한국 선수거든요. 와. 3명 출전해서 네. 한 명도 탈락자가 없이 1, 2, 3등을 차지한 게 거의 처음 아닌가요? 저는 이런 그림 본 적이 없어요, 사실. 네. 어떤 대회에서도 좀 국제 대회에서 이런 식으로 한국인 선수들이 전부 다 1, 2, 3등을 차지한 거를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너무 대단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사실 이건 한국인 어떻게 보면 선수들. e스포츠 씬에서 역사가 하나 새겨진 거죠. 그렇죠. 앞으로 이게 깨질까 저는 의구심까지 들거든요. 거의 좀 몇 년이 지나도 깨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기록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3, 4위전은 대한민국의 오스티나토 선수가 떡볶이 선수를 3대 2로 꺾으면서 3위로 이제 마감을 했고요. 네. 상금 겟했습니다. 네. 정말 다행입니다. 사실 아까도 이제 반 장난으로 말씀드렸지만 결승보다도 더 치열할 수 있다는 말씀 드렸거든요. 정말 네. 네, 부담감이 또 오프라인에서 하느라 엄청 심했을 텐데 네. 오스티나토 선수가 좋은 경기력으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